사기가 우리 몸에서 채웠기 때문에 병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병이 나타나는 원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기허와 사기실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본인 생각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내용을 들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으면 이유, 틀린 것 같은 이유. 자, 이유를 한번 또 누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 좀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기가 허한 거, 사기가 싫어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전기는 싫어하고 사기는 허하다. 아, 전기가 허하고 사기가 싫어하다 했어요. 나는 반대로 이야기했잖아요. 전기가 싫어한 것이 싫어 아니냐? 몸이 충실한 거 아니냐? 사기가 허한 것이 허 아니냐? 난 이렇게 봤는데, 금방 이 친구는 전기가 허한 것이 허고, 사기가 싫어한 것이 실이다. 왜? 병이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또 다른 설명. 그 이유가 왜 그럴까 하는 거. 좀 누가 설명 좀 다시 한번 해볼래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요. 생각하는 거. 허실의 개념. 허실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전기가 실하니까 실 아닐까요? 내 몸이 충실한데 그걸 왜 허라고 할까요? 실이라고 왜 안 할까요? 예. 그 용어를 물론 그 생리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인 것과 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아마도 그런 용어를 만드실 때에는 조상님 만드실 때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병리적인 측면에 좀 더 집중해서 실과 허를 구분하신 것 같습니다. 뭐 거의 같은 내용이 되죠? 진짜 마이크 부셨다. 지금 두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유사한 내용이죠. 뭐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하죠. 병이 생기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기가 허한 것이 병이 생길 수 있죠. 병리적인 측면으로 보니까 병이 생길 수 있는 원인. 자, 우리가 내가 건강하다 할 때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할까 안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염려 거의 안 하죠. 야, 나 평생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는데 지금 우리 나이쯤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조금씩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야, 놀러 갈 때 빨리빨리 놀러 다녀. 앞으로 10년 있으면 못 다녀. 여기저기 아픈 데 다 생기고 하니까 우리끼리 같이 놀러 다니지 못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때 이 나이를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병이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문제가 뭐예요? 아, 건강에 대한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옛날 사람들도 건강할 때는 그냥 별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다만 아프거나 이랬을 때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보면은 지금처럼 병리적인 상황, 허나 실이라는 이런 용어도 그런 상황에 입각해서 말을 만들어낸 것이죠. 두 사람이 말한 것처럼 병이 생기거나 병리적인 상황을 봤을 때 허하다 하면은 전기가 허하니까 병이 생길 요건이 더 쉽게 되죠. 전기가 충실하다. 쉽게 표현해서 면역력이 충실하다 하면은 병이 생길 확률이 클까요, 적을까요? 적어지니까 이때는 전기 실한 걸 문제를 삼지 않아요. 다만 전기가 허하니까 면역력이 약하니까 병이 생길 확률이 커진다. 아, 이건 문제구나. 해서 전기가 허한 것을 허라고 보고 사기가 실한 거. 사기가 실하니까 몸에 이 바이러스 같은 거 굉장히 크게 들어오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니까 뭐 병이 생길 확률이 커지고 감기 바이러스 오니까 감기 안 걸릴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사기는 실한 것이 더 문제가 되죠. 사기가 약한 것보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기허와 사기실 요걸 가지고 허실 개념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금방 발표한 것처럼 부정과 거사로 같이 전기가 허하니까 전기를 도와주고 사기가 실하니까 사기를 빼내는 거. 열이 있으니까 열을 내리고 차니까 뜨겁게 해주는 거. 사기가 있으니까 사기를 빼내는 거. 사기를 빼내건 몰아내건 뭐 죽이건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치료 원칙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다음 쪽 발표. 네.
뭐 한숨 쉬어요. 어차피 발표 다 한 번씩 해야죠. 그냥 전체 안 해도 되고, 앞에서 안 했던 내용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앞에서 이야기 안 했던 거. 근데 저희는 한의학의 치료 기본 원칙 중에 기절 지역 체질에 따른 치료 원칙에 대해서 탐구를 하였는데 말 그대로 인지, 인지, 인인제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응용할 때는 치료 당시의 계절, 환경, 사람의 체질, 성별, 연령 등의 실제 정황에 근거해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적당한 치료 방법을 사람에 따라서 제정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도 받아주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예, 일단 넘어가고 다음 주 5조 나와서 발표하시죠. 오조는 요 부분만 할까요? 기열 조정? 기열 그럼 일단 저희가 쓴 건 기본적인 개념이고 기혈의 흐름을 바로 잡는다. 그래서 기혈의 순환 장애는 결국 장복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정하고 이런 내용을 썼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몸을 도는 기와 혈이 우리 몸의 운동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장부의 기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보호해 준다고 하거나 또는 뭐 어떤 장부의 뭐 기가 강해가지고 다른 장부의 기능을 억제하고 있다면 그것을 풀어주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좀 하실까요? 여기서 보면은 그 질문한 거에 보면은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했잖아요. 예시 있다고 소개도 했는데 기열 조정에 관련된 예시도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자, 인시, 인지, 인의제에 대해서도 예시가 있다면 설명해 줬을 때 뭐라고 답변이 나오겠죠. 예, 대표적으로 아마 체질에 대한 문제도 체질, 지금 사상의학 체질 같은 거 그런 예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거 말고 이제 기혈 조정이라 했는데 자, 기혈 조정에 관련되는 예시를 한번 누가 생각해 보거나 아, 이런 것은 기혈 조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 한번 예, 같은 조에서 손 들어줬어요. 설명해 준다고. 마이크 주세요. 같은 조죠? 예. 서로 도와주면 되니까요. 예. 자, 기혈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볼게요. 제 생각인데요. E나 혈이 너무 이렇게 상승하거나 올라가면 그걸 눌러주고 또 너무 내려가면 또 올려주고 하는 게 기혈 조정 같고 뭐 보통 우리가 고혈압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걸 눌러주고 내려주고 하는 게 기혈 조정의 예시가 있잖아요. 고혈압을 기혈 조정 조금 어려운데 실제로 고혈압 같은 경우도 뭐 치료가 그렇게 쉽진 않고 조정도 쉽진 않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한약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 싶지만은 안 되는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군 그렇긴 그래요. 근데 기혈 조정이라 했을 때 뭐 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로 좀 기나 혈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걸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기혈진액에 대해서 앞 시간 먼저 1학기 때 이야기했어요. 그럼 기혈진액에서 기가 어떤 것들이 있고 기가 어떤 형식으로 움직이는가, 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기혈 조정을 했는데 기와 혈이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것이다 하는 걸 모르고서는 기혈 조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럼 기혈에 대해서 한번 기와 혈의 관계, 기와 혈이 어떤 관계인가?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 사람 있을까요? 기와 혈. 다 모든 조가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기와 혈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다 같은 내용들 답안을 쓴 거에서 지금 분야별로 발표를 하는 거니까 기와 혈이 있을 때 기혈의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와 혈의 관계가 어떤가? 요걸 갖다 설명을 해야 기혈 조절도 가능하다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기와 혈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어떤 관계일까요? 기와 혈의 관계에 대해서 누가 좀 이야기하세요. 네. 아는 만큼 자신 있게 하면 돼요. 네. 제가 찾아본 용어로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기생혈이라는 개념으로 기가 이제 혈을 생성하고 혈의 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 기행혈이라고 해서 기는 혈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면 혈이 정체된 어혈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예시도 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혈수기라는 개념은 혈은 그대로 이제 기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예. 이렇게 검색하면은 또 나오죠. 검색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면은 일단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봐요, 나는. 원래는 외워야 됐었죠. 기어 지나가면서도 다 외워야 되고 하는데, 진짜 외웠다고 해서 그것이 뭐 내 기억속에 완전히 남느냐? 아니고, 이렇게 계속 찾아보고 또 이야기하고 찾아보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개념들이 더 쌓이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자꾸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검색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특히 한의학개론이라든가 뭐 사서라든가 이런 것은 그 인터넷 검색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하면서 보고 그 자료가 좀 잘못된 것도 가끔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 잘못 쓴 걸 그걸 또 다른 사람이 계속 퍼날르다가 더 잘못된 걸로 이렇게 나가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인터넷 검색에서도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오류, 인공지능에서도 오류가 생기지만은 인터넷에서 검색에도 오류가 있으니까 그 오류는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오류를 잡아낼 수 있도록 해주고요. 기와 혈의 관계에서 혈은, 자, 기가 어떻게 보면은 혈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혈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또 뭐라 했죠? 혈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한다 했는데 그럼 혈은 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기가 혈을 생하고 혈이 움직이게 해주고 뭐 막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럼 혈은 기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할까? 핸드폰 그만 보고 봐도 되고 기와 혈이 있을 때 기는 작용 금방 이야기했죠. 기가 혈을 생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막 했는데 혈은 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까? 찾았어요? 찾았으면 얘기해야죠. 뭐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금방도 뭐 몇 개 안 되고 간단하잖아요. 자, 기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했을 때 그 혈도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와 혈의 관계에 있어서 기가 혈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혈이 기를 만들기도 하는 이런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호간에 서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 기와 혈이 서로 이렇게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간에 영양분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봐주면 되고, 그다음 기와 혈의 관계를 봤을 때 기는 좀 더 양적인 부분이니까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는 이런 쪽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고, 혈은 음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어떤 기가 쉴 수 있는 곳, 기가 막 움직인다, 항상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기가 있을 수 있는 것, 존재할 수 있는 그 기가 존재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 이것이 혈의 역할이다. 라고 해서 그 혈은 기의 집이다라고 표현도 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혈과 기의 관계, 이런 두 가지의 관계가 깨졌을 때 기가 혈을 갖다 이끌어줘야 되는데 기가 약해서 혈이 움직이지 못한다. 병이 되겠죠. 그때는 병을 치료 어떻게 하냐 했을 때 기가 움직이지 못해서 생긴 병이니까 기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치료 원칙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료에 대해서 암기하면은 이것은 도저히 몰라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은 기와 혈이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가장 큰 문제가 딱 사람 봤을 때 이 사람 기가 안 움직이네. 혈이 안 움직이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는 또 계속 해야 돼요. 이건 책에 나온 공부가 아니니까 내가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그러면서 이런 환자의 상태가 이렇게 변했을 때는 이건 어떤 현상이구나 하는 거에 대한 연구, 그건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책을 많이 보면서 이런 책에서 이런 얘기 했네, 저런 책은 저런 얘기 했네
하는 거 보고서는 거기서 아,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 이렇게 봤구나. 이걸 갖다 내가 지금 이 환자의 상태를 어떤 형식으로 파악해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 다 내가 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책을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많이 생각해보는 이런 과정들. 뭐 지금 우리는 책을 워낙 안 읽다 보니까 인터넷 자료라든가 인공지능 자료를 갖다가 활용하면서 그거라도 읽어보셔야 돼요. 그거 읽고서는 그 읽은 내용을 가지고서는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읽다 보면 잘못된 것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 잘못된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해 줘야 되겠죠. 6조 발표할래요?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음향 조정, 뭐를 할까, 그러면? 음향 조정. 자, 6조는 어떻게 해서 이 발표자를 만들었나? 그걸 좀, 마이크 좀 꺼졌으니까 크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나와서 해주세요. 발표자를 만들어지는 과정. 자, 앞에서 나와서 말하는 게 좀 더 크게 할 수 있겠죠? 자,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쪽 보고 나보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보고 하는 거니까. 자, 미안해, 잠깐만 마이크 슬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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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그 사이버 강의를 듣고 정리한 코넬 노트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협업해서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한테 어떤 걸 물어봤나 혹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 정치나 반치 같은 것에 그 실제적인 사례나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 해줬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답을 줬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코넬트에서 썼던 내용을 인공지능한테 줬어요. 네, 줬더니만 답안이 어때요? 그 내용에서 많이 다른가요? 거의 비슷한가요? 비슷한데 예시를 준 것 같아요. 아, 예시를 더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썼던 거에서 좀 수고했어요. 마이크 주시고. 우리가, 인공지능에 질문을 하면요. 내가 어떻게 보면 예시를 주잖아요. 코넬을 쓰는 것 갖다 예시를 줬잖아요. 그럼 거기서 크게 바꾸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이 가장 중요하죠. 코넬리트가 가장 중요해요. 퀴즈에서도 코넬리트 그대로 쓰면 되는 것처럼 이 코넬리트 썼던 잘 쓴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는 인공지능에 질문하면은 금방 답변한 것처럼 여기 이 문장에서는 예시가 없네. 예시를 좀 넣어주면 더 좋겠다. 그래서 문장이 조금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내가 처음에 제출했던 이 문제 그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이 수정을 해주고 있어요. 인공지능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 했을 때 그 질문의 질이 얼마나 좋으냐. 자,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 이걸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 푸른 문제를 갖다가 문제 수정해 줬을 때 여기서 이런 걸 넣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간단한 식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 이 문장을 다 잘못됐으니까 완벽하게 고쳐야 돼. 잘못된 걸 내가 써줬어도 잘못된 거 그대로 말해주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에게 처음 주는 질문들, 어떻게 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퀴즈에 내는 이런 문제들이죠. 퀴즈에 냈던 문제들을 또 있으니까 이 퀴즈도 코넬리트 제발 좀 잘 써주셔야 돼요. 좀 더 생각해서 남이 그 베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직접 정리를 좀 하세요. 정리하면서 이런 식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아두고 그다음에 우리 토론한 시간에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좀 더 이야기해 보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넬리트 쓰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시간 투자를 좀 더 해서 코넬리트 잘 써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수업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코넬리트 관련되는 부분들 간단하게 써주고 이런 내용을 볼 때 이 내용들은 앞으로 또 방재학 본수학 시간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외울 필요 있으면 또 외워야 되고 아니면은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넘어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많은 내용들, 이야기하는 내용들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더 고민하는 이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런 고민하는 것은 맥을 잡는 거 계속 답을 했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그것처럼 이렇게 한의학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많은 이 동료들하고 이야기해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 암기보다도 그렇게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워가면서 토론하고 하는 거, 이게 훨씬 더 한의학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진짜 한의학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는 아까 경정관님처럼 발표하고 하는 거니까 그 발표 영상 보고 거기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렇게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네.